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군가를 불러주셨는데 저도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끌어올랐는데 한번 제가 연설을 좀 많이 서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앞에 나서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년 동안 부정선거를 말했던 청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한 거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진작에 들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서 좀 감격스럽습니다.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2030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보니까 너무 춥네요. 어르신분들 어떻게 버티셨... 일단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 이거 연설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앞서 무슨 백골당인지 뭔지 하는 거 저희 2030들은 참여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그쵸?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한 게 드러났는데 저희는 연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시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2030 깨워주신 배인규 대표님 그리고 노메디크리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목차를 얘기하겠습니다. 내란죄가 왜 문제가 안 되는지 내란죄에 왜 성립이 안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증거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사람 많은 거를 굉장히 떨려 하는데 그래서 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바로 잡아주시면 다시 올바르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법원에서도 말한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계엄령은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란 북한문란이나 폭동이 있을 때 그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북한문란이 무엇이냐? 북한문란은 쿠데타나 혹은 국가 주요 기관을 마비시켰을 때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쿠데타는 애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 정복을 하려고 장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데타는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그러면 남은 것이 북한문란에서 쿠데타 하나가 뭐였죠? 국가 주요기관 마비인데 국가 주요기관 마비에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국회 주요기관이란 국회와 사법부를 의미합니다. 애초에 선관위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법 기능을 불가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었을 때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들어오고 혹은 창문을 깼다고 했지만 민주당이나 지금 불법 국회의원들이 의결이 못했나요? 아니면 혹은 못 들어갔나요? 그렇다면 의결을 했고 또한 그 의결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은 그건 국가 주요 기관을 마비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한문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폭동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폭동이란 무조건 폭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강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구금하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폭동도 성립되지 않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말을 하냐면 폭동을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왔지 않냐 그런 폭동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만약 내란죄가 성립될 것이었으면 애초에 내란죄는 1, 2년 정도의 재판의 판결만 받는 그런 범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란죄가 가볍습니까? 안 가볍습니다. 매우 무겁고 그래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강압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런 국헌분란과 폭동이 없었으면 내란죄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탄핵 수사안이 가결됐으면 제대로 내란죄라도 수사해서 내란죄는 최소 몇 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를 빼려고 했죠. 근데 내란죄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그 탄핵 수천의 주요 중점이 80% 이상이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가 없다는 건 파축에 팥이 없고 폭감에 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적용되지도 않지만 최상목 잘 들어라. 야 아니 대행도 임명을 못하는데 대대행이 임명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바쁜 게 추미애 너네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어떻게 헌법학자들도 부인하고 황교안 대표님도 권한대행 때 임명을 하지 않았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놓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 이질감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말해도 되겠죠? 그냥 간단한 것만 빨리 말하겠습니다. 뒤에 연서들도 추우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인천 연수올에는 2020년 디지털 재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재검표란 선관위의 서버와 이미징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걸려서 법기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재검표를 실시했더니 선관위는 그리고 대법관은 끝까지 원본을 없는 것을 숨긴 채 원고가 서버에 원본이 있느냐라는 말에 대법관은 선관위는 원본이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본이 없어서 재검표를 못하게 이거는 재검표를 할 수 없다. 4번으로 재검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선거부정이 아니고 이게 선거무효 사유가 아니면 어떤 게 선거무효고 어떤 게 선거부정입니까? 여러분 말을 한번 해보십시다. 재판에서 살인재판이 일어났는데 원본이 아닌 4번의 살인재판의 칼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면 그거를 증거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무조건 원본에 어떤 진짜 그 사실이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그 증거가 없었을 때는 설령 재판에서 4번의 증거로 처벌이 되었더라도 원본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다시 무죄로 판결이 뒤집어질 겁니다. 맞죠? 네, 그럼 2020년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2024년 총선 부정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2, 3분만 더 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시위를 잘 안 나왔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2024년 총선에는 자기들이 QR을 못 쓰니까 이제는 표를 무단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가
개표 전에 보관 장소에서 표가 무단으로 투입이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선거 부정이 아닙니까? 개표 전에 표를 보관함을 개함하고 표가 들어있는데도 표를 또 집어넣고 봉인지를 재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공직선거법 176조와 선거관리규칙 96조를 인용하였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청년 2030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켜서 공직선거법 176조와 선거관리규칙 96조를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 봉인지를 떼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표를 무단으로 넣을 수 있다거나, 봉인지를 재부착하라거나 그런 말이 있는지, 만약 그 말이 없으면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라면 선거부여서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너네 무단표 투입했으니까 표 확인 한번 해보자. 근데 얘네가 표세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단표를 투입해서 표를 맞출 수 있는데 표세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표세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단표를 투입을 했으면 최소 1년 번호가 확인되고 면부가 비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에 원본을 삭제했고 나올 수도 없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무효가 돼야만 하고, 얘네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 지금 이렇게 악법을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앞서 아까 제가 이 노래 틀어달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전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쓰는 YMCM,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노래를 다시 한번 틀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선 이게 열풍이라고 하죠. 트럼프 댄스. 한번 가봅시다!